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포항의 창작 1번지 꿈틀로. 오늘의 문화 맛집 주인공을 찾아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꿈틀로에서 캔들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승빈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근사한 향기로 공간을 채우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향초. 단지 사랑받는 인테리어 소품, 그 이상의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캔들공예는 또 기본적으로 좋은 향기와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캔들을 만드는 동안 기다림의 과정 역시 그 캔들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그 후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을 갔을 때 어떤 물품이 있었다 보다 어떤 향이 나더라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뇌리에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향기가 주는 그 힘은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들 역시 그런 공간의 향기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작은 향초 하나가 방 하나를 향기와 낭만으로 채우는 마법. 그 매력에 푹 빠져 캔들 공예가가 됐다는 윤승빈 씨. 이 길을 걷기까지 그는 어떤 길들을 지나왔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금속 공예를 전공으로 공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생활 여건이나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 포기했던 그 꿈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컸었고, 또 그 금속 공예라는 것이 또 집에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품목은 아니었다 보니까 홈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후각적으로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캔들의 매력에 빠져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공방까지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속 공예를 전공했고 소도구 제작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윤승빈 씨. 금속 공예의 꿈은 접었지만 그의 예술적 감각과 창작 욕구는 캔들 공예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그만의 개성이 넘칩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작품은 꿈틀로에 입주를 하고 첫 전시회 작품이었던 포항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포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커왔던 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캔들로서 캔들을 바다를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고,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포항의 꿈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항 랜드마크인 상생의 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캔들 작품이고요. 바다를 초가 흘리는 모양으로 표현을 해서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포항 바다에서 주운 조개들을 모아 데코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든지 비라든지 저는 자연현상을 캔들에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오로라 표현, 비 표현, 또 구름 표현 등 다양한 기후를 표현하는 캔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상에 휴식을 주는 캔들을 만들어 내가고 싶었고, 그 휴식을 즐기기 위해 구름을 한번 본다던가 비를 한번 본다던가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캔들로 표현을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앙증맞고 예쁜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던 향초. 하지만 윤승빈 씨는 말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와 주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캔들의 세계라고. 그의 캔들 공예가 꿈틀로를 만나 더 넓고 깊어진 것처럼 말이죠.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청년 작가 2명이 이 꿈틀로에서 자신의 꿈을 품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내 꿈을 펼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꿈틀로 포항 그 문화예술창작지구 여기를 무작정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입주를 한 계기로 캔들 공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승빈 씨를 꿈틀로로 이끌었다던 그 주인공들은 바로 꿈틀로에서 음악을 하는 청년들인데요.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기도 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도 하면서 청년 작가들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작년 12월에 고민보다고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사연, 청년들의 고민을 사연에 담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연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꿈틀로에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 청년 작가를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손을 건넸었고요. 그 계기로 돼서 우리 같은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에게 그 작품을 전달함으로써 당신의 사연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캔들 공예 같은 부분은 시각과 후각을 표현하고 있고, 음악은 청각을 표현하는데 서로 이제 부족한 점들을 음악이 안 보여지는 것들을 공예가 채워주고, 또 공예에서 안 들리는 것들을 음악으로 채워주어서 새로운 경험을 또 저도 하게 됐습니다. 캔들을 통해 꿈을 펼치고 자유롭고 기발한 방식과 접근으로 더 많은 꿈을 만들어가는 윤승빈 씨. 그가 꿈틀로에서 차곡차곡 쌓아갈 내일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캔들 공예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편안함을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현재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로 다양한 작품이라든지 다양한 캔들 공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청년 작가들과 협업하는 전시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향초 하나에 큰 기쁨과 의미를 담아내는 캔들 공예가 윤승빈 씨가 그려갈 향기로운 캔들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한적한 시골의 고요를 깨는 녀석들. 자유분방한 행복을 쫓는 닭들 옆에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영덕에서 닭과 함께 살아가는 꼬꼬댁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살의 한 소녀가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산란계 농장.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남편과 함께 더 건강한 닭과 달걀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연 방목 양계업에 청춘과 진심을 바친 꼬꼬댁 부부.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산세 좋고 공기 좋은 영덕에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오늘의 조연들. 우와, 갇힌 곳 없이, 못 갈 곳 없이 자유로운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지금 애기들이 방목적인 운동 중이거든요. 이제 아침 일찍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방목장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애들이 이제 알 놓고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거죠. 흙모욕도 매일 해야 되고, 일광욕제면서 이렇게 뛰어놀면 사람이 매일 운동하면 건강하듯이 이제 닭들도 매일 운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많이 봐왔던 산란계 농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의 농장. 꼬꼬댁 부부의 닭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충분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닭을 키우는 비법, 좀 더 알아볼까요?
사람도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하듯이 닭들도 매일 이렇게 뛰어놀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죠. 스트레스도 이게 적게 받고. 닭을 키우는 데는 이제 환경이랑 먹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환경은 매일 방목장에서 이렇게 방목장에서 뛰어노는 환경이고요. 이제 먹이는 것 역시도 이게 저희가 7, 8가지 발효 곡물들을 발효시켜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튼튼한 유정란이 나오게 됩니다. 양계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15년. 직접 유정란 농장을 운영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노하우가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다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10년이 훌쩍 넘은 경력을 감안하면 우리 꼬꼬댁 부부 청년 농부라고 해도 너무 젊은 거 아닌가요? 제가 농장을 시작한 거는 2007년도 제가 19살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자연농업 양계를 하는 농장을 보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때만 해도 이제 동물 복지나 이런 거에 관해서 크게 지금과 같은 인식은 좀 덜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좀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보고 닭을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닭을 키울 거라고는 한 번도 예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일의 장점과 단점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겠더라고요.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경북 영덕에 이사를 와가지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소녀가 대학 대신 양계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꼬꼬댁 부부의 러브스토리에도 운명 같은 이끌림이 있었다는데요. 닭살도들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이들의 러브스토리 들어보자고요. 저희 친척형이 소개를 해줬어요. 제 나이 26살 때 먼저 물어보더라고. 사진 주면서 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사진을 건네더라고요. 근데 26살이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뭔 내가 아가씨냐,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사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2년 흐르고 나서 28살이 됐는데 그때 좀 이제 외로움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고 이럴 찰나에 친척형이 다시 한번 그 동일한 사진을 저한테 줬었어요. 봤죠? 근데 사진이 또 엄청 잘 나온 사진, 실물보다는 좀 덜했는데 사진이 엄청 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났죠. 10월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2월에 바로 결혼을 했죠.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서 초고속으로 결혼한 꼬꼬댁 부부. 하지만 아내를 따라서 영도까지 와서 닭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일보다는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양계나 이쪽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보다는 동물이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하겠구나. 실제로 해보니까 몸은 조금 고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일궈는 되어서 제가 조금만 더 여기다가 보태기만 하면은 마케팅 쪽이나 판로 쪽으로 보태기만 하면은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양계업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열정으로 일궈온 유정란 농장에 남편이 합류하면서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는데요. 거기에 스마트팜 기술까지 더해져서 육체 노동의 고단함도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는 일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모든 농민들이 그러하듯이 판로가 제일 힘들거든요. 판로 개척. 이제 알은 쏟아지는데 저희가 회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직거래를 하면서 2가지 판로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뿌렸습니다. 좀 우리가 닭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2번째는 이제 영덕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에는 제가 직접 우유처럼 매주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지도를 들고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20살 때요. 이제 포항에 가가지고 그냥 이 좀 값비싸 보이는 아파트에
이렇게 계란을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전단지도 직접 만들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가가호호 이렇게 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주 정도, 예, 길게는 한 2달 가까이 이제 계란을 대기해 주실 정도로 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의 95% 정도는 비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극히 드문 자연방사 농장의 유정란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계란의 끝자리를 보시면 숫자가 1번에서 4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1번 계란은 방목장에서도 띄워놓는 그렇게 좀 자유롭게 크는 애들을 1번 계란이라고 하고요. 2번은 이제 건물 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3번 계란, 4번 계란은 케이지에 가둬서 이렇게 기르는 환경인데, 이제 3번은 날개를 좀 펼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진 애들이고, 이제 4번 계란은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알을 놓는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컸던 계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자연방사 농장의 계란과 케이지 사육 농장의 계란.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흰자의 점도가 높은 것이 더 좋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무모하게 시작한 도전이 15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며 꿈도 행복도 모두 잡은 꼬꼬댁 부부. 이젠 더 멋진 목표를 향해 갑니다. 제가 막 시작할 때만 해도 시골에 와서 이렇게 닭을 키운다 그러면 딱하게 보셨어요. 뭐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을 했거나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네,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업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꼬꼬댁 부부. 그들이 또 다른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펼쳐갈 농촌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기억하십니까? 단 열흘 만에 축구장 2,800개 면적을 집어삼킨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봄. 산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씨 안 됩니다. 불법사 안 됩니다. 시사 안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 회복에는 약 100년이 걸린다는 사실. 탄소 중립 시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첫걸음은 산불 대응입니다. 1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 봄. 산불 대응 현장을 기정사실에서 확인해 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부 지방산림청. 신고합니다. 1일 그 뽀글이 대원은 오늘 하루 1일 대원이 되어서 산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산불 신고 번호는? 산불 신고 번호는 불은 119? 네, 119도 있지만 가까운 산림관서로 해주셔도 됩니다. 산불 신고망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 완료. 그렇다면 뽀글이 최기정 대원의 첫 번째 임무는 산불 상황실을 사수하라. 와, 모니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산불 신고를 119로 해주시는데요. 119를 해주시면 우리 모니터에 119 표시가 뜹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근무자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동시에 어디까지 알림이 가나요?
산림청 중앙산불 상황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시도, 시군구 상황실, 지방청 국유림 관리소에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 지금 산불 신고 접수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그리고 진화차, 지휘차,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 투입해서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 현장 진화 완료됐습니다. 네, 진화 완료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실의 역할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산불 발생 위치로부터 주변에 민가가 있는지, 문화재 같은 중요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특히 우리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초기에 산불을 끄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산림 자원만 해도 약 133만 8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 산림의 범위가 넓고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확산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산불 상황실은 24시간 열일 중.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인력 파견. 여기에 수시로 풍속 체크까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건 기정 사실. 뽀글대원의 두 번째 임무. 이번엔 진속대응팀에 합류하세요. 어디선가 연기만 올라와도 바로 출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입니다. 산불 위험 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가장 먼저 출동해 골든타임을 잡는 특수진화대.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화마를 뚫고 달렸던 주역들이죠. 불이 난 이 산으로 이 펌프를 짊어매고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짊어매도 될까요? 많이 무겁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사실만. 초보대원 최기정, 힘겹다 힘겨워. 펌프의 호스까지 무게만 60kg. 저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장비를 짊어매고 불이 난 화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으로 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 갑자기 막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송 소나무 군락지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모든 제가 현장에 출동을 할 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가 최선을 다해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게 특수진화대의 임무 때문에 임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진화대는 산불 현장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임도 자체가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 참 고충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동기간보다 산불 건수가 2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관할 지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출동하는 데 대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전국에 435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거든요. 지자체에도 이게 이제 충원이 돼가지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특수진화대 인력은 늘 부족한 현실. 충분한 인력 확보도 기대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마를 뚫고 가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림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사실. 지켜야 할 곳은 넓고 대응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장으로 달려갈 땐 1초의 망설임도 없다는 대원들. 이들이 있는 한 산불 진화 골든타임은 이상무. 자, 산불 진화에서 큰 역할을 하는 또 한 곳 항공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산불, 산에 불이 나면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물을 쫙 하면 불이 그냥 휘 꺼지는 바로 그 산불 헬기 맞죠? 카모프라는 헬기로서 산림청 산불 진화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의 주력을 담당하는 이 헬리콥터. 이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정확한 역할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의 주 목표는 산악을 따라서 확산하는 산불의 주부를 진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바람에 저항할 수 있으면서도 저공 비행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산불 진화에 적합하다는 사실. 50시간 비행 후엔 반드시 며칠의 점검을 거쳐서 출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헬리콥터 이렇게 큰데 물탱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붙어 있어요? 물탱크는 헬기 하단부부터 중단부까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씨, 혹시 물이 얼마나 담기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헬기가 크니까 물이 한 500m? 3,000m가 적재가 됩니다. 현재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헬기는 총 47대. 그중 초대형 헬기는 약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야, 이렇게 산불 진화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떤 불이라도 다 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운행할 때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철탑, 그다음에 고압선, 통신탑 등이 비행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고, 강풍 또한 헬기 운항의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야간 진화 또한 쉽지 않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드론을 이용해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불길을 제압한다. 안동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 한 헬기 진화도 끄떡없다는 건 기정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산불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산불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 입산 통제 지역을 준수해주세요. 농산촌에선 논밭두렁 태움이나 각종 농산 폐기물 소각 금지! 그럼 불났을 때는 어떻게? 작은 산불은 외투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만약 진화가 어려워 대피해야 할 때는 산불 진행 경로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 적은 곳을 골라 땅을 긁어낸 후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게 좋습니다.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입산 통계구역 무단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잘 들으셨죠? 또한 이제는 신고도 스마트 시대. 자주 산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산림제 앱을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고요. 한 번 훼손하면 회복되기 어려운 산림자원. 산림당국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동은 신속하게, 진화는 철저하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산림 지킴이들과 우리의 노력이 있는 한 우리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사실. 설악산 자락의 풍광과 울산바위의 위용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울산바위를 오르고 있는 듯한 조형물이 눈에 띄는 이곳은 속초에 있는 국내 유일의 산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자, 국립산악박물관 내셔널 마운틴 뮤지엄. 와, 좋다. 안녕하세요. 이야. 속초 국립산악박물관이 봄맞이 안전점검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산악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박물관에 들어서면 1층에 마련된 전시장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기획 전시하는 것부터 딱 보이는데 네. 지금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네, 저희 산악박물관은 매년 새로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백두대간의 살얼이랐다라는 기획전입니다. 백두대간의 살얼이랐다. 네, 백두대간이란 단어는 들어서 익히는 알고 있지만 네. 정확히 이거에 대한 유래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한반도의 척추.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요? 허리. 백두대간이. 그럼요. 태백산맥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백두대간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전시를 주제로 잡게 된 계기입니다. 왜요? 다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기획을 하게 됐고, 이 백두대간을 도표로서 체계화해서 정리한 책이 있어요. 지리서가 있는데 상경표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산경표. 네, 이 상경표라는 거를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시키고 알리고자 준비하게 된 전시입니다. 네. 김정호 선생이 만든 건가요? 산경표. 아닙니다. 지도하면은 김정호 아닙니까? 고산자 김정호. 네, 그렇긴 한데. 네, 아닙니다. 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태백산맥은 백두대간의 일부분인 셈입니다. 네. 대동여지도. 네. 대동여지도 아니고요. 백두대간과 10대 강의 물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여 도첩입니다. 지도에서 보듯 우리나라 산맥체계의 근간이었죠.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그리고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줄기거든요. 그래서 백두대간은 고유 전통 지리 인식 체계이거든요. 이 산맥 체계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 그 지질학자가 체계화한 산맥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예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산줄기 위치 정보를 족보 형식으로 나타낸 산경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7세기의 백두대간의 어떤 체계를 잡은 그 지리서 산경표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원본입니까, 이게? 필사본이고요. 필사본. 네, 상경표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사본만 네, 전해지는군요. 일일이 이렇게 붓으로 쓴. 네. 그래서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네요, 책이. TV쇼 있죠. 진품 명품 같은 데 갖고 나가면 네. 얼마나 받을까요? 그건 제가 차마. 전시된 산경표는 현존하는 필사본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조선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백두대간에서 갈라지는 모든 산줄기를 정간과 정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설악산을 위치하는 방법이 설에 서쪽에서 산줄기가 나왔고 일명 한계산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동 50리, 인제에서 50리에 위치하고 양양 서북 50리, 양양에서 서북 쪽으로 50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3만여 점의 소장품 중 최근에 그 가치를 조명받게 된 산경표를 연구하다가 이런 기획 전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데요. 이외에도 우리나라 근대 등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고상돈 산악인의 모습부터 인간 한계를 넘어 도전을 이어간 50인 산악인들의 발자취까지 그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네요. 바닥에 있으니까 대동여지도네요. 그렇게 찾아 헤매시던 실물 사이즈죠, 대동여지도. 이야. 오호, 기환 씨 드디어 실물 영접하네요. 제가 지금 한반도를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몸풀기로 한반도도 돌았겠다. 이번엔 암벽 등반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야, 이게 암벽하구나. 6세 이상, 키 120cm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한 암벽 등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재개관 후 안전상의 이유로 높이를 낮춰 운영 중인데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순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너무 어려워. 이번에는 고산 체험입니다. 안전을 위해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는 측정기를 손가락에 부착하고 체험실로 고고. 해발 3,000m. 이곳에서는 백두산 정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고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괜찮아요?
예. 다음 장소는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높이. 해발 5,000m. 여기서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서 7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3000m와는 어째 느낌이 다른데요.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럴 땐 밖으로 나가서 얼른 안정을 취해야겠죠? 우리 친구는 오늘 여기 들어가 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느낌이? 3000m는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 5000m 가니까 갑자기 머리 띵해지고 그래갖고 살짝 무서웠어요. 가족분들하고 많이 오셔서 이렇게 이런 체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입니다. 측정기를 부착하고 체험실에 들어선 엄마.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수준의 환경에서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체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죠? 6살 아들은 고산 등반 VR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We really enjoyed the whole experience. It was fun going into the alpine room and feeling my breathing change. And we really enjoyed the climbing wall out in the main space. It was fun for my son to practice climbing. He really enjoyed it. And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tools used in mountain climbing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much the technology has changed. When I have the virtual reality things on and I walk around in it, I run into things a lot. Don't you scare? No. good. Brave man. 4층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지금 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저기 울산바위도 보이고 한쪽엔 전망대 망원경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운치가 있죠. 바라보면서도 마음도 넉넉해지고.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꼭 들려라 라고 배워왔는데 저도 속초를 온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여긴 처음 와봤어요. 근데 정말 왔을 때 정말 애들하고도 같이 와도 좋고 연인들하고 같이 와도 좋고 저희 애들 둘 지금 저 망원경 붙잡고 지금 놓질 않거든요. 그만큼 애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도 처음 와봤다는 게 아쉽죠. 진작에 한번 와볼 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관람 확인 도장을 받아 속초 시내로 가면 다양한 곳에서 입장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산악박물관은 산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고 호수가 아름다운 이 속초에 있습니다. 속초에 오시면 꼭 한 번씩은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속초 지역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무료로 체험과 입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방문하시면 좋은 체험과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산악박물관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맑은 날 옥상 전망대를 다시 찾았는데요. 설악산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울산바위도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고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며 건강한 산악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에 가족과 함께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기억이 달아나 봄 햇살 듬뿍 받은 화사한 혜정씨 신났네요. 어디 가요? 여러분 짜잔! 제가 제천에 왔습니다. 봄 되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는데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제 주머니 사정이 이렇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게다가 차도 없죠. 그래서 저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뚜벅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뜰 실속형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일단 저와 함께 가볼까요? 알뜰은 기본, 그리고 실속까지 챙기는 알짜배기 여행. 계획은 우리가 세울게요. 여러분은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차가 없어도 좋아요. 계획이 없어도 좋아요. 충북 제천시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실속형 여행. 눈이 즐겁고 마음이 뻥 뚫리는 여행길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저처럼 뚜벅이신 분들 보통 땡카를 빌리시거나 렌트카를 빌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꿀팁을 공개합니다. 꿀팁 공개! 바로 제천 관광택시입니다. 기사님 여기요. 제천 어디에 있든 찾아갑니다. 안전하게 모십니다. 제천 관광택시 점점 더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기사님 관광택시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천 관광택시 기사님만 믿고 기분 좋게 출발! 제천 곳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사님에게 원하는 여행 스타일만 말하면 바로 고민 끝! 관광 시작이라고 하네요. 저는요, 이 제천 하면은 이 청풍호가 또 멋지잖아요. 네, 지금 내륙의 바다 해서 제천 청풍호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저는요, 네. 일단 관광객이 너무 많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뭔가 그 청풍호를 보려면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레킹이 사실 제천에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일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기사님? 예, 많이 걷지 않아도 네. 가실 만한 곳이 있죠. 있어요? 예. 그럼 저 오늘 거기로 데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신나. 제천 관광택시는 시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5시간에 5만 원, 그리고 8시간에 8만 5천 원만 지불하면 오케이! 제천 토박이 택시기사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제천 전 지역을 구석구석 여행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때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5만 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렌트카를 빌리는 것보다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기본 택시비보다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지금 제천 시내에서 청풍호 케이블카 있는 이쪽 청풍면까지 오는 데만 해도 택시 요금이 한 2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택시비도 안 되는 그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해설도 듣고 네. 괜찮네요. 이거 진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메리트 있는데요? 네,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십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운전은 기사님이 해주니까 감상은 오롯이 나만의 목.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게 묘미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도로가 그 포장 도로에 비해서는 살짝 거칠어요. 이제 정말 다 왔다. 네, 여기는 이제 시멘트 포장이고요. 아까 저기는 아스콘 포장. 네. 여기가 이제 백봉산 주막이에요. 네. 오. 깊은 산속, 과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분위기 너무 좋다, 그렇죠? 어머, 여기 뭐예요? 여기가 백봉산 주막이에요. 주막이에요? 백봉산 주막. 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앉을까요, 우리? 우와, 너무 정겹다 여기. 와, 여기 기사님, 와, 여기 명당이네요. 주막에서 바라보는 풍경 진짜 멋있지 않나요? 청풍호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 보면 산 너머 유랑길 떠나는 이의 발길을 사로잡는 듯한 정겨운 모습이 가득한데요. 숲속에서 만난 주막 덕분에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메뉴도 단출하지만 소박함이 느껴져 더 정겨운데요. 청풍호가 내려다 보이는 두모산에서 맛보는 소박한 한상 차림. 명당에서 맛보는 천상의 맛이 이런 거 아닌가요? 두부김치와 부침개, 동동주라니 캬, 좋다. 와, 기사님, 이 전망 실합니까? 네, 실하죠. 이거 아주 전망이 탁 트인 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부니까 네. 너무 좋고요. 아니, 왜 요즘 이렇게 뷰 맛집 카페들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할 게 못 될 정도로 너무 멋집니다. 아니, 또 이런 풍경에 이 음식이 뭡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거 등산하고 올라오셔서 네. 출출할 때 동동 한 잔에 네. 두부하고 이제 해서 먹으면 꿀맛이죠. 저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죠? 진짜 관광 택시의 여러분 장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기사님. 그게 뭡니까?
술을 즐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이제 차를 가져오시면 네. 이 한 잔 먹고 싶어도 차 때문에 못 먹잖아요. 맞아요. 운전은 제가 대신해 주니까 네. 오셔서 건강하시고 네네. 이 동동전에서 네. 두부 한 잔에서 딱 맛을 보고 가면 그게 참 최고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항상 네. 이렇게 운전자 입장으로서 네. 남들 다 마시는 이 술을 저 혼자 못 마셨거든요. 이 경치만 보고 술을 못 마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한 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네. 어머, 여러분. 저 드디어 술 마셔요. 맨날 진짜 얼마나 네. 더 부러워했는지. 이제 동동지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우. 두무산의 기운으로 더 깊은 맛으로 빚어낸 동동주 한 잔이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이 시간을 즐겨보자고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에 지쳤다면 제천 관광택시 타고 한적한 제천 명소로 안내해달라고 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최적의 장소를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약간의 등산도 괜찮겠죠? 아까 기사님 그 자드락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그 뜻이 뭐예요? 예, 자디락길이라는 뜻은 이제 높지 않고 나지막한 산기슭에 비탈진 곳에 난 좁은 길을 자드락길이라고 그래요. 너무 귀엽다, 뜻도. 기사님 길이 너무 편해요. 네, 여기 등산 자드락길 코스보다 이쪽 그 백봉산 주머로 오는 코스가 네.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우와! 저거 뭐예요? 너무 예쁘다. 네, 저기가 옥순대교라고 그럽니다. 옥순대교요? 네, 옥순대교. 너무 예쁘다. 여기요. 와, 저는 약간 힘든데요? 네, 경사가 좀 져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와. 근데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1시간 거의 한 반 코스를 네. 한 10분 안으로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가파르지 않은 숲속 오솔길, 여유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중간에 쉼터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와. 네, 여기는 청풍호 전망대 가기 전에 네. 사진 찍기 좋은 명소예요. 우와! 옥순대교도 보이고요. 네, 그 옥순봉도 보이고요. 저 유람선도 보이시죠? 네, 어머머, 여기 전망 너무 멋진데요? 네, 여기가 청풍호 이제 호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유람선 가네요. 네, 유람선. 네.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 온몸이 정화되는 듯한 맑은 공기와 함께 푸른빛 장렬하는 청풍호를 눈에 담아봅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혜정씨 찍고 싶은 거 다 찍어. 근데 진짜 명소는 더 가야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 야, 뭔가 위험 있게 우리 맞는데요? 올라와라. 진짜 끝내주는 전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설레는 마음으로 천천히 전망대에 올라가 볼까요? 소나무 향까지 솔솔 느껴지고 시원한 바람에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야,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키도 비등비등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와! 말이 안 나와요. 우와. 웅장한 청풍호와 하늘에 맞닿은 가은산과 금수산이 멋지게 펼쳐지네요. 오감을 행복하게 해준 제천 관광택시 여행 별 5개 만점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와, 오늘은요 시간도 아꼈지, 돈도 아꼈지, 체력까지 아꼈지. 그야말로 알뜰 여행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기사님, 저는요 오늘 진짜 만족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천 관광택시 함께 즐겨보세요. 안녕. 봄의 중심에서 제천을 외치다. 제천에 오면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제천 관광택시 타고 나만의 여행 계획해보세요.